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베스트바이 등 소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어제 4% 넘는 상승 보여줬는데요. 디카르고와 또 보라와 같은 코인들의 순환 펌핑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썸씽과 피르마 체인이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우리 지금 비트코인 2,290만 원, 이제 300만 원을 이제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거래량이 막 실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움직임에 여러 알트코인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환 펌핑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뭐 월드컵 시작이 됐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내일은 이제 연준에 이제 이런 회의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 속 우리 투더골드 준비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11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또 내일은 하늘의 금리 인상, 또 25일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내일 또 미국 장이 휴장을 하면서 우리 이번에 정말 굵직한 이슈들 많이 있는 한 주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뭐 경기가 있긴 하지만 네. 어제 또 재밌는 경기 많았잖아요. 어제 경기 좀 보셨는지. 어제 네. 그 아르헨티나랑 이제 사우디랑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보면서 당연히 아르헨티나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요. 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후반인가요? 후반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맞아요. 그 움직임이 딱 변하면서 확실히 역전을 네. 해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이렇게 네. 똑같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 월드컵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10시니까 네, 내일이죠. 다들 응원 열심히 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코인 그냥 시장 그냥 놔버리지 네, 마시고 맞아요. 끝까지 좀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큰 이슈들이 많지만 우리 월드컵 코인 저번에 짚어주셨던 만큼 지금 현재 뭐 상황은 좀 어떤가요? 코인들? 지금 이제 화면 네.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월드컵 네. 코인이 이거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개막이 딱 하고 나자마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칠리즈, 뭐 네. 크로노스, 알고랜드 이렇게 좀 떨어진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를 본들 별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러한 이제 기대감에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재료 소멸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락이 좀 나왔고. 이렇게 이제 테마성으로 올라간 것들은 이제 테마가 끝나게 되면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 사건들도 지금은 이제 어렵죠. 지금 어렵지만 미래로 점점 이게 사건이 해결돼감으로써 이런 좀 테마성의 이슈들도 좀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우리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를 좀 볼게요. 이번 주를 여러 트위터 인사들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뭐 아주 변동성이 이제 큰 주말이 이제 주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일 날 내일 진행되는 FOMC 회의록도 이제 발표가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가 아니라 이제 표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오늘이죠. 네. 이제 미국 시간 아직으로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FOMC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매파의 대표적인 이제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죠. 뭐 네. 싸게 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싸게 사는 날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증시에 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증시랑 뭐 같이 가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 같이 가지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디커플링이 나오는지 또 네. 같이 말아 올리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지만 사실 작년보다 좀 소매나 판매가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판매 지수 좀 어떨까요? 많이 활발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네. 비슷하게 뭐 이제 전월 대비 좀 내려갈 거다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이제 1980년대 이후
지금 최대 이제 속도의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인상의 대부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네. 요즘은 코인 시장에도 여러분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된 이후 긴축 속도의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말에 장이 한번 올라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음 달에 이런 금리 인상의 폭을 좀 줄이는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이런 신호들도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은 앞으로 금리를 속도를 조절한다는 이미 여러 의견들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이 나와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5에서 7%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정책 금리에 대한 이제 충분히 제약적으로 되면은 최소 이렇게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좀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에 참가자들이 이제 경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금리에 대한 이제 낙관적 전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이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거 알고 우리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려갈 거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계속적인 뭐 대출을 막 받게 될 것이고 네, 또 맞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가 잡아야 되는 물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쉽사리 이제 잡지 못하고 우리가 하려던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최선의 이제 방어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또 이제 긴장을 하겠죠. 뭐 7% 올린데 뭐 금리에서 올라간대 이렇게 나오면서 소비를 줄이고 또 이런 식으로 뭐 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지출을 또 막 늘리고 막 그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전장치를 계속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지금 이제 이 페드워치죠. 페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까 이렇게 좀 표를 나타내는 건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 할 거 없이 한 80%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0.5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공격적인 발언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좀 원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매파적인 인사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충분히 아직은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뭐 최소 5%에서 5.25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낙관적인 전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우리 FTX 거래소 이슈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 상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재팬이 있잖아요. 거기 그죠.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FTX도 지금 이제 파산으로 인해서 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 재팬을 매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전저점을 깼다가 다시 지금 말아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막 내려갈 거면 내려가지. 왜 버티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시장을 막 흔들어 대는가에 대한 그런 좀 불확실성에 대한 좀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FTX의 돈이 묶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FTX 재팬이 매각을 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여기 FTX 거래소에 묶인 자금이 많은 이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쇄적인 청산이 나오는가, 연쇄적인 파산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DC죠, 디지털 이제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인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FTX 거래소를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한 또 방문자 수의 1위인 나라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네. 자, 그다음이 이제 싱가포르가 될 거고 또 재팬 이렇게 뭐 러시아 이렇게 뭐 독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진짜 돈이 많이 묶여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여기서 또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내 거래소에까지 좀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뒤에서 다 좀 다뤄드릴 테니까 그까지 시청을 좀 바라겠고. 자, 그래서 이 FTX 거래소 이슈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네시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지금 큰 돈이 묶여 있어요. 이제 엄청난 돈들이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날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날릴 네. 위험에 처해 있고 여기서 이 제네시스 글로벌이 하는 일이 뭘까?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환매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지금 현재 중단이 된 네. 상태입니다. 중단이 됐다. 이렇게 좀 심각한 일이라고 좀 보여지고 또 우리 국내 거래소의 고파스 이따 얘기할 거지만 네. 고파이도 지금 현재 고파 인출이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화를 이제 예치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은행을 생각해 보면은 원화를 예치해서 예를 들어서 7% 수익을 내요. 네. 수익을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가 예치한 돈을 이제 대출이든 이제 뭐 일을 해서 7%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은행에 대한 구조가 굴러가는 거고 여기도 똑같거든요. 제네시스도 그렇고 고박스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우리가 은행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부에 대한 그런 지침 이런 게 아직 받지 않고 있어요. 우리 업비트를 제외한 뭐 국내 거래소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해외 거래소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FTX에 엄청난 자금이 물려 있던 이런 지금 제네시스의 글로벌의 상태가 안 좋아졌던 이유가 그 예치된 그 물려 있던 돈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그 금액도 돌려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돈들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딩 이제 뭐 커스터디 업체인 이 제네시스가 지금 상당히 이제 대출금에 대한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제 산하에 있는 제네시스 말고도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뭐 코인데스크 또 이제 그리스케일 같은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점차 커져가게 되면은 최종 이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제 GBTC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에 이제 예치돼 있는 이제 60만 개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위험성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네. 보는데 이미 30만 개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30만 개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필요하고 네. 지갑을 까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갑을 까지 못하는 이유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네. 문제들이 언제부터 이제 해서 왔냐면 자 우리 이제 테라 사태 때 파산했던 이제 이 3레벨 캐피탈부터 이제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이 제네시스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이미 파산한 업체 여러 곳에다가 이미 대출을 해둔 상태이지만 그거를 이제 받지를 못하던 네. 상황이 왔고 이번에 FTX까지 터지면서 그렇게 자금에 대한 유동성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2020년이거든요. 이제 2020년에 네. 이 바벨 이제에도 우리 바벨 파이낸스죠. 거기가 네.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도 제네시스만이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뭐 이런 아무 이유 없이 대출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랬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 올해 또 이제 파산했죠. 올해 파산하면서 네. 이제 루나테라가 터지면서 파산을 하면서 또 여기서까지 엄청난 손해가 지금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이제 FTX 사태 이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비정상적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계열사들이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그리스케일, 뭐 코인데스크, 이제 제네시스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출금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FTX 사태 이후에 지금 FTX 재팬 사건도 좀 눈에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뭐 이번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원금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FTX 재팬에서는 한 10만 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미국에다가 또 일본 법인 FTX 재팬의 고객 자산 보호 조치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팬에서는 원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어서 일본에서 FTX 재팬 투자하신 분들은 좀 원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FTX 본사와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은 좀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FTX 거래소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쇄적인 파산이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제네시스 그룹도 파산 위험에 있다고 하는데요. DCG 그룹이라고 제네시스와 또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인데 이 부분이 좀 흔들리면서 지금 DCG를 거쳐서 그레이스케일까지 전염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해서 낮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뭐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코팍스 거래소에는 우리가 뭐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그런 자회사 코인이 없지만 코팍스는 거래소 코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코팍스도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코팍스에 대한 좀 네. 문제가 좀 터지고 있고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다 되돌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 제네시스에 대한 이제 고객 인출 중단 여파가 제미니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 그래서 이 대출 파트너인 여러 업체들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좀 처해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레이스케일, 테더, 뭐 디지털, 후오비 이렇게 크립토닷컴 이런 데는 지금 우리는 관련이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닷컴도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월드컵을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우디랑 이제 할 때 네. 아르헨티나 사우디 할 때 저기 전광판 쪽 구석탱이에 크립토닷컴이 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제가 아직 얘네들이 좀 자금에 대한 위험력이 좀 괜찮은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지 네. 않았나 좀 네. 생각이 말씀드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제네시스가 이제 출금 중단 발표 전에 10억 달러에 대한 이제 긴급 대출을 좀 모색을 했어요. 그런데 네. 바이낸스에도 얘기해보고 여러 업체에도 얘기해서 다 지금 노노노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받은 상태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내에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코팍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운명이 좀 네. 상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코팍스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팍스의 이 고파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고파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 제네시스에 대한 문제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캐피탈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묶여 있는 돈 자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를 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미래에 현재 이제 신용카드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리한 결제 수단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미래적인 그런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런 거래소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팍스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75 달러라는 1.75억 달러죠. 1.75억이라는 이제 엄청난 이런 돈들이 우리가 이제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제네시스를 누가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작은 캐피탈 회사가 상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팍스의 상환 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시스에 대한 이런 상환 중지가 고팍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팍스에선 지금 이 고파이 서비스라는 거 제가 있잖아요. 고파이 서비스가 가상자산 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 자체를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파이 서비스가 아닌 고팍스 이 거래소 자체에 있는 이런 예산들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이런 사태로 지금 우리 국내 거래소들이 지금 첫 피해가 나오지 않는가? 이 고파의 예치금이 없어지면 어떡하는가? 여기서 오는 또 연쇄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인해서 고팍스에 예치돼 있는 이 금액마저 인출하게 되면 여기서 또 유동성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들 FTX 거래소에 대한
지금 이 사건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에 지금 국내 사업자 중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 자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파이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예치금이 묶이게 된 겁니다. 지금 제네시스가 파산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고팍스 거래소들도 이제 좀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나운서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국내 거래소 자체 코인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래소가 발행한 코인은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래소 자체가 발행한 코인은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이 갖고 네. 있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이제 쉽게 좀 이득을 취하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캠에 가까운 이제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비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업비트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작은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에 대한 현재 문제들이 좀 터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런 플랫코인도 우리가 지금 몰래 900원치를 몰래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상황이 뭐 900억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없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 뭐 고팍스에 있는 고파이에 있는 또 예치금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공포가 시장에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팍스 거래소에 있는 돈이 아니라 고파이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거래소들이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또 그 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쓰고 이런 상황들이 좀 스캠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소들과는 거래하는 것이 좀 안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국내 거래소 중에 업비트는 이러한 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소 코인인 플랫이 현재 900억 원어치 몰래 발행을 했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플랫코인 그때 공시에 따르면 법정 화폐 원화와 또 1:1 교환 비율 같고 원화 담보가 충분할 경우에 좀 발행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플랫코인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플랫코인도 지금 여러 코인들과 네.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단기 움직임, 이건 나중에 보고, 지금 이제 재단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네. 이 코인을 발행한 이게 허위 공시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네. 위믹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발행량을 이제 조작을 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업비트에서 현재 지금 유의에 대한 투자 이제 받았잖아요. 지금 업비트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국내 거래소들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 재단의 물량에 좀 허위로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거래소 코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이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죠. 업비트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을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이제 뭐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총체적으로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업비트나 이런 국내 거래소들, 또 우리가 이제 국내 정서를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들이 절대 좋게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고파이나 고팍스 또 얘기부터 플랫코인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고팍스가 협력사인 제네시스 캐피탈을 통해서 해당 상품을 운영했다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팍스 측은 제네시스 글로벌에 자산 상환 요청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코인가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네시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봐야지만 우리가 고파이에 들어갔던 예치금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코인 자체도 지금 900원어치를 좀 공시 없이 몰래 발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들한테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투자자분들 움직임 좀 어떤가요, 가드님? 자, 지금 이제 장기 호들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이 움직임을 이제 파악하는데 좀 쉽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좀 거래소에 대한 유입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갑에 넣어놨던 물량들을 다시 빼내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는
그냥 이 푼돈이라도 건져야겠다 하고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단기 보유자입니다. 제가 지금 장기 보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좀 이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상태도 지금 아까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이 갑자기 내려가다가 이렇게 쫙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은 위아래로 지금 다 털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자이고 뭐 장기 투자자이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우리가 끝까지 이제 미래를 믿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런 유동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FTX 거래소의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그 부분을 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뚫고 크게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이 저항선에 걸려서 다시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내가 진짜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직 출발 안 했지만 그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지 않은 종목을 좀 찾아서 좀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나마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 여러분 손해보고 팔면 누군가는 이제 저점에서 싸게 이제 매집을 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이렇게 노출된 포지션을 좀 확인하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움직임을 좀 볼 때 자, 이 채굴에 대한 난이도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 하락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매도세가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버티기가 힘들죠. 해시레이트는 올라가는데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채굴하는 게 어려워지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굴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의 이런 매도세가 이제 나오는 만큼 자, 이런 매도세가 나왔을 때 시장이 거의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이런 온체인 데이터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러 거래소들이 또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거시적인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온체인 데이터나 이렇게 뭐 난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좋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뭐 온체인 데이터는 맨날 좋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이 고래들이나 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 우리가 잡아야 되는 시점이지만 여러 가지 이런 폭풍우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단기적인 투자를 좀 진행하시면서 이것도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를 지나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단기 투자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 중에서 윗꼬리를 크게 말아올리지 않은 코인들 위주로 좀 매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윤곽이 잡혔을 경우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현재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얘기도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좀 긍정적인 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또 전문가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항상 하락이 나오고 우리가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멘트를 싹 바꿔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이 항상 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억만장자죠. 이제 헤지펀드의 이제 투자자인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분이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전화나 이 인터넷이라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동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쓰기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가 은행을 갈 필요가 있나요? 모든 업무를 이제 뭐 주문을 할 필요가 있나요?
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이제 한 번 더 이 세대가 바뀌게 되는 시장이 우리가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아닐까. 물론 이 블록체인 기술과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코인 그것들 보게 되면은 연관성이 없는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이 코인 시장이 좀 발전해 가면서 이제 줄여갈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한 좀 많이 없애져 갈 거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렇게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이 많았었는데 이게 시작됐다가 서방으로 다시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시아의 이 비트코인 공급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미국과 EU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제 유럽에서 뭐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아시아로 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이제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뭐 월드컵에서 우리 BTS 멤버가 이렇게 공연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기 전 세계인이 보는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 가수가 나와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뭐 그게 뭐 아시아의 뭐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좀 훈풍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채택을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암호화폐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홍콩도 이제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점차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이제 규제를 좀 이제 의무 또 이제 세금 부담에 대한 이제 완화를 이제 정책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금 세탁에 대한 것들이 코인에 안 좋은 이미지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앙은행이 개발된 이제 CBDC 디지털 화폐랑 같이 이제 상생하면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뭐 빌 에크먼이라고 불리는 리틀 버핏이라고 하죠. 지금 가상자산이 적절한 감독과 또 규제가 있다며 계속해서 좀 세계 경제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현재 지금 아시아와 유럽, 미국 국가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아시아권에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과 EU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급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 측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규제안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들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가드님과 FTX 사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몇 가지 코인들과 또 가상 시장에서 과세에 대한 부분 또 시간이 좀 남으면 비트코인 차트까지 좀 봐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오늘 카바와 램 또 라이트코인 이렇게 살펴주실 건데요. 현재 카바 원래 유의 종목 지정이 됐지만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카바 지금 현재 상태 어떤가요? 자, 지금 카바가 이제 진짜 원래는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갖지 않던 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의 종목이 딱 지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 자, 이 카바라는 코인을 좀 보게 되면요. 우리 현재 지금 이제 USDX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패깅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달러에 대한 연동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패그가 이제 우선시되는 그런 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경이 안 되면서 이제 업비트에서 갑자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거래소에 대한 이제 그 개별 코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우리는 또 우리 특근법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 모네로나 이런 코인들이 네. 이제 상장 폐지가 됐던 것처럼 참 예민해요. 우리나라에서 참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카바 코인이 건들지 않았나. 물론 카바가 건든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 업비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상태를 좀 보더라도 이 카바를 보게 되면요. 현재 이 계속적으로 상장 폐지에 대한 이제 심사에 대한 유의 종목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무려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 엄청나게 지금 아직 뭐 한 3주가 더 남은 만큼 제가 이제 이 카바 코인이 얘기 많이 나왔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아니면 좀만 더 들고 계시고요. 들고 계시고 상황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카바 코인이 갖고 가는 이 상황이 이제 코인 개별로 이제 상황이 이제 좀 진전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와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상승이 나왔었어요. 몇 번이나 나왔었어요. 현재 몇 번이 나왔었던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 코리안 프리미엄도 이 33%나 되는 뭐 한 6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많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업비트에서 지금 뛰어오르고 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바이낸스 거래소나 이제 다른 거래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나오면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를 하셨던 분이 몇몇 계셨던 것 같은데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우리 하락이 나왔던 그 지점보다 또 월등히 막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타족들이 엄청나게 지금 활기를 이제 치고 있는 부분이 이 카바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카바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자, 이게 바이낸스 차트거든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바이낸스에서 매도를 하셔서 뭐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물량들이 어디로 오고 있다? 이렇게 업비트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첫 펌핑으로 첫 이제 상승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 부분까지 상승시켰어요. 그런데 이 상승시킨 이 부분에서 바로 내렸단 말이에요. 네. 바로 내리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죠? 지속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분명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탔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추가적인 큰 상승이 두 번을 나왔고 이 두 번이 나온 이 상승은 우리가 이제 FTX 거래소 사건이 터지기 이전 부분을 넘어섰던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줬지만 현재는 그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내려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 패깅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단타족들 들어가셨던 분들은 정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을 이제 고려하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손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하셨던 분들 여기서 손절하게 되면 뭐 크게 뭐 마이너스를 치지 않기 때문에 손절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뭐 큰 펌핑이 나와줄 만한 이런 차트가 현재 좀 뭐 매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개인적인 코인이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더리움 덤핑으로부터 이제 사건이 이제 펌핑이 나온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딱 덤핑이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이런 카바나 이런 코인들 이제 요즘은 뭐 유의 테마라는 말도 나올 만큼 유의 종목이 지금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지성 상승으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무지성 상승으로 올라온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루나 사건 이후로 이제 디팩이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디팩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만약에 저 위에 물려 있다.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끌고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끌고 가면 한 번, 두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카바코인은 여러분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카바 코인 봐주셨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번에 카바가 패깅 사태가 좀 깨지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많이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험한 상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아직도 패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상승 구간에서는 익절을 하고 나오셨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더리움 덤핑 후에 하락한 모습들이 다른 이런 유의 종목 코인들의 좀 몰린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승의 이유는 없었다는 점,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다면 조금만 들고 가시면 다시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 털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nem코인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nem코인, 우리가 nem땡땡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죠. 정도로 좀 잘 여기죠. 좋지 않은 코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nem코인도 한번 좀 봐주시죠. 그래서 지금 카바를 좀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네. 거래소 마음입니다. 거래소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렇게 좀 나라 분위기 이런 것들 봐서 네. 이런 카바에 대한 움직임을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뭐 코인베이스에 대한 뭐 상장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넴코인을 보게 되면은 넴이야말로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네. 넴이 우리가 이제 우리 2021년 상승장이 딱 나오고 나서 하락으로 첫 번째로 갔던 이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네. 하락이라는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퍼블릭 블록체인과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뭐 동시에 제공할 수 있고 여러 뭐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본이나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 코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본이나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이제 넴이 이제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선거에 넴의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된다 이런 말도 있는 만큼 뭐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딱히 솔직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의 개발이나 이제 코인의 이런 좀 성장성을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제가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인데 일봉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히 이 FTX 거래소 이 사건이 터진 이때를 찍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코인들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이제 지금 진행하시기보다는 왜 쫓아 올라가는 투자를 대부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사두고 올라갔을 때 팔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넴코인이 물려 계신 분들은 뭐 150원, 200원 라인 이상에 물려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엄두조차도 안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셨을 텐데 과연 몇이나 될지 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이 좀 나오는 거를 넴을 통해서 예를 좀 들어볼 건데 자, 이 시장 전반의 추세에 따라서 올라온 거가 1번이 될 수가 있겠고요. 2번은 이제 관심도에 대한 또 쏠려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제일 유력한 이제 방식으로 올라온 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코인은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단기간에 올려놓고 그런 차익을 좀 가져가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넴도 뭐 전혀 뭐 움직임 없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호재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올라왔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코인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현재 이제 넴 가격이 2020년 수준까지도 다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보면서 참 많이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넴도 좀 그만큼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제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라이트코인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자마자
트위터에 이렇게 좀 또 장난질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움직임을 뭐 이렇게 뭐 까부는 모습을 보이게 네. 되면은 항상 끝이 안 좋았는데,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다음 타겟은 누구다? 도지다. 이제 뭐 시바이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시바이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음, 라이트코인이 지금 이러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라이트코인이 안전하게 좀 흘러갈 그런 것들, 이 시장의 하락의 덤핑과는 관계없이 잘 좀 저점을 지켜줄 만한 그거의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과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과세 지금 얘기가 많아요. 뭐 금투세에 대한 이제 도입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과세 유의에 대한 좀 얘기도 많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코인 과세안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된 거라고 저는 생각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뭐 핵심 장점이 무엇인지, 과세 이유가 왜 필요한 건지, 과세를 어떻게 매길 건지도 지금 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황급히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서 좀 다시 한번 이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하도 항의를 하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소득이 있는 데서 과세가 필요한 거는 그 누구도 네. 부정하진 않겠죠. 그런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자산으로 이게 지금 인정이 되고 있나요? 코인이? 안 되고 아니죠. 있죠. 안 되고 네. 있고, 이 코인이 이렇게 터진데, 예를 들어서 국박스에서 만약에 터져서 뭐 예치금을 또 못 뺀다, 망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뭐 보호해줄 좀 뭐 부처가 있습니까? 부처도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나온 이 세금이나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여러분 진짜 몰매를 맞을 행동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과세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불복증이 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코인 과세가 대한 좀 이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2025년부터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금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 과세안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서 옮기고, 지금 평단에서 뭐 갖고 있는 그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 넘어갈 때 만약에 내년에 올랐다고 해요. 그럼 올해 마이너스 50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 마이너스 25가 됐어요. 그러면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수익을 이제 측정이 돼갖고 손절을 하더라도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네, 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다 해결이 돼야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받는데 세금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 내미랑 또 라이트코인 그리고 과세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 뭐 과세 추진에 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정도 유예를 한다고 했으나 지금 말을 다시 바꾼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또 정부의 입장 변함이 없다고 2년 유예가 된 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세에 대한 것은 나중에는 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방안도 설립되지 않은 채 또 미국에서도 이런 과세 법안 추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에서 먼저 이렇게 손을 뻗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뭐 비트코인 뭐 어제도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좀 4.7% 이렇게 오르면서 사이클이 다시 상승으로 가나 싶은데 사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16K 구간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 살펴주시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96%, 86%, 84%, 현재 77% 정도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들은 여러분들 당연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기 뭐 마운트 곡스 이제 뭐 여러 이제 사건들 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FTX 거래소가 이제 대표적으로 루나를 이기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에서 지금 당연히 나와줬어야 될 이런 하락들이 나와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운트 곡스가 터지고 나서 이런 배상금을 이제야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항상 무조건 이렇게 내려가지만 않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 제가 1시 반 방송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가드님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